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2020년 6월 7일 주일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겸손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주식으로 꼭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셔서 원하는 거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자 되세요. 네, 방송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 되시고요. 주말 동안 뭐 하셨나요? 혹시 특별한 거 하신 거 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새만금. 새만금 저는 안 가봤어요. 거의 좋던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방송 제목에서도 이렇게 써놨죠. NC소프트 리니지는 과연 영원할까? 영원할까요? 그건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굴곡은 있겠지만 잘 될 것 같아요. 리니지는 그 린저씨들의, 물론 저도 아저씨입니다. 린저씨들의 그 사랑, 그 자부심, 그 충성도, 이거 게임에서는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 게임의 끝판왕이죠, 리니지가. 그 리니지 세계는 리니지라는 게임 안에 그 정치 세력들의 이야기들, 그 룰, 게임의 룰, 이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잠깐 해보신 분들은 이해 못하죠. 네. 캠핑 다녀왔어요? 좋은데요, 캠핑? 저는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리니지를, 진짜 여러분들은 리니지라는 그 게임을 웬만하면은 해봤을 거고, 안 해봤어도 대부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리니지로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자, 뭐 2000년 2000 몇 년도, 2005년도 4년도 아마 그 방송 나왔어요. 몇 번. 리니지라는 그 방송. 무슨 방송이냐면 뭐 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카드라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리니지 작업장 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와 빌딩 이런 거 샀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그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리니지 작업장 딱 차려가지고 강남 아파트랑 그 다음에 빌딩, 빌딩 그거를 샀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고 제가 그거를, 저는 믿어요. 그거를 왜 믿냐면 겸손히 바야흐로 2000년도에요. 2000년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담쟁이님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 1월에 졸업 딱 그 시즌에, 아마 1월에서 이제 3월 봄,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웠는데 사무실에서 일했거든요. 리니지 사무실. 예, 여러분들 리니지 사무실 작업장, 그러니까 여기가 작업장이었어요. 작업장이 어떤 작업장이냐면,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하면 저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 대신 대리 이렇게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대리적으로. 저 때 2000년도는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무실을 갈 때 그 광주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이 지금은 없어지고 NC로 바뀌었나? NC 모시기로 뭐 바뀌었는데 현대백화점 옆에 게임방이 있었는데 게임방을 개조를 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컴퓨터가 약 한 20여 대 이상이 있었고요. 20대 넘게 있었고 제가 갔는데 20명에서 두 타임으로 바뀌어 이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간을 일했어요, 이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정페이죠. 12시간을 일했어요. 12시간을 일해서 제가 월급을 얼마 받았던가? 한 80만 원 받았나? 한 8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이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헤이, 리니지를 해본 사람들은 헤이 마법을 걸어줘요. 마법사들이 이렇게 딱 뭐 20명, 20명 전후로 있는 그 마법사들이 마을에 있는데 헤이를 걸어주는데 헤이가 뭐냐? 그 헤이라는 마법인데 그 마법을 받으면 뛰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걸음이 뛰어가는 게 빨라져요. 캐릭 이동이. 안 해보신 분들은 혹시 이해 쉽게 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두 배속으로 가는 거예요. 두 배속. 그리고 공격도 두 배속으로 합니다. 남들 한 대 칠 거 내가 1.5배, 두 배를 쳐요. 두 번 쳐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걸 한번 딱 받으면 한 1시간, 2시간 가요. 그거를 이제 리니지 이제 돈으로 이렇게 입금을 합니다. 거래해가지고 그래서 딱 돈 주면 바로 받고 하는 그런 작업장이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작업은 개미 동굴 던전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거죠. 선점해가지고요. 개던이라 그랬나 그때 당시 개미 동굴 그 지하에 딱 들어가서 오아시스 사막 그 지하에 딱 들어가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법사로 가서 헤이를 날려가지고 그 아이템 떨구고 그런 거를 이제 아이템 주워서 그걸 팔아서 리니지 아덴을 만들어서 그 리니지 아덴을 현금으로 파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리니지 하신 분들은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바로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들도 들으면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번째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죽치고 앉아있어. 캐릭터 가만히 있고 마우스 그 힐 있죠. 힐 돌리는 거. 그거 가운데만 딱 누르면 그 클릭만 하면은 알아서 에볼을 쏩니다. 에볼. 그러니까 마법사가 마법을 날려요. 그러면 그 와서 때리고 죽이고 아이템 뭐 아덴도 먹고 거기 나온 치투라고 있어요. 치유의 투구. 그거 막 먹고 다시 팔고 먹고 다시 팔고 이동을 안 합니다. 캐릭터가 이동을 안 하고 내가 내 캐릭터가 사냥을 할 때 그 창고 칸이 다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거기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실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 다른 캐릭터 기사 캐릭터로 와가지고 그 치투나 그거를 다 인수해 돈이나 치투를 다 인수해서 다시 마을로 가서 창고에다 넣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20명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한 8, 9명이었는데 사무실 일하는 사람이요. 제가 나중에 그만두기 전에는 그만둘 때쯤 한 20명이었어요. 20명 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게임방 사무실을 그러니까 개조가 아니죠. 사실 리니지 사무실로 바꾸고 그 안에 약간 그 방 같은 데가 있어요. 약간 그 방. 거기서 숙박도 해결이 됐었어요. 숙박이 해결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에 그거 일을 한다고 신문 보고 갔거든요. 리니지 알바 구합니다. 그 사랑신문인가? 그 지역신문에 그거 보고 갔습니다. 사랑방인가? 그거 보고 갔죠. 갔는데 딱 면접을 보고 자 내일부터 나와라. 그 면접 조건 딱 하나예요. 리니지 해봤냐 안 해봤냐. 해봤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난 리니지 해봤으니까 이제 합격을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해라.
거기 사장님이 직접 면접 보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야 너 밥 먹고 왔으니까 너 밥 먹으냐 아니야 안 먹었는데 야야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해가지고 야 지금 짜장면 시키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방에서 세 명이 나오더라고. 형들이 세 명. 근데 그 세 명이 완전 찌든 얼굴에다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막 부시시 해가지고 보니까 숙박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냄새 겁나게 납니다. 남자 그 호레비 냄새. 와, 나 그거를 생각나가지고 그랬는데요. 네, 후님 안녕하세요. 거기서 제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에 이제 출근을 하고 계속 일을 이제 했죠. 엄청 쉬워요. 제가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그게. 진짜 꿀! 개꿀! 진짜 완전 개꿀. 단점은 뭐냐? 하다가 잠든다. 이렇게 존다. 졸아가지고 몸한테 죽고. 그거였습니다. 정말 쉬운 알바였는데요. 돈은 많이 못 받았죠. 한 80만원, 100만원 뭐 이 정도 받았으니까 제일 많이 뭐 보너스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주면 120만원. 저 당시에 저렇게 했었는데 그 사장님과 네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들어갔었으니까. 그리고 저 일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보면 그 큰 사장님, 작은 사장님이 있었어요. 형 동생이죠. 사장 두 명이었는데 형 동생 하는 사이. 근데 큰 사장님은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딱 두 번인가 봤었고요. 작은 사장님은 항상 출근을 했었고요. 근데 그 큰 사장님과 작은 사장님이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두 가지 일을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리니지의 아데나 그 게임 머니를 이번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입금이 됐고 얼마에 팔았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도 당시에 2억이 넘어갔습니다. 2억 현금 2억 한 2억 7천 2억 6천 아무튼 2억 5천이 넘어간 그 금액이 이번에 팔렸다. 한 달 만에 이번 달 매출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거를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만 하더라도 알바생만 하더라도 제가 들어갈 때 한 9명이었고 제가 그만둘 때쯤이 20명 이상이었는데 그럼 그 인건비를 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나가잖아요. 식비라든지 어떤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럼 그게 그렇게 나오겠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 NC소프트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2000년도 1월이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야 이거 NC소프트 주식 이거 지금 상장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상장하면은 이거 사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NC소프트. 그 큰 사장님과 작은 사장님 그 두 분이서 그 얘기하는 걸. 야 NC소프트 이건 이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면 자기들이 이거를 돈을 벌어 보니까 게임을 해 보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앞으로 그게 본인들이 해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사장님이 그때 당시 29살이었고 큰 사장님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33~4살 됐겠죠. 그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때 제가 주식을 처음 알았어요. 투자는 안 했지만 주식을 딱 알게 된 거죠. 그렇지. 리니지가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에 주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NC소프트라는 주식을 알게 되었고 상장되고 나서 꾸준히 봐왔습니다. 꾸준히 봐왔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 입문했을 때가 사실 NC소프트가 첫 번째였죠. 첫 번째. 근데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진짜 엄청난 제가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또 말을 잘 했습니다. 말을 남들보다 좀 잘해가지고 전화도 가끔 상담을 했었어요. 전화 상담이 누구냐? 전화하신 분들, 사무실에 전화한 사람들이 뭐 알바 그게 아니라 각 혈에, 각 서버에 각 혈 있죠. 서버가 몇 개를 이 사무실이 잡고 있었는데 작업장을 서버는 여러 가지 뭐 데포로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켄 라우엘, 뭐 질리언 뭐 이런 다 있었습니다. 그쪽 군주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가끔 전화 받아가지고 이번에 4천만 아데나가 필요하다. 뭐 1000만 아데나가 필요하다. 자, 500만 아데나가 필요하다. 자, 다음 주 6월 10일, 6월 15일까지 3천만 아데나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당시 100만 아데나에 얼마였죠? 기억도 안 나는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그때 당시에도 뭐 한 뭐 5천만 원 전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단타 치는 알바도 해봤어요. 그때 뭔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서 3일 하다 때려친 적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썰인데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만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사람당 100만원씩 월급 주고 20명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식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면 더 나가죠. 그 자체가 고정비가. 그런데 그 사장들이 이번 달 매출이 2억 5천, 2억 7천이 나왔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거를 와, 그때 아파트가 얼마였어요? 광주 아파트가 1억 2천, 1억 2천, 1억 3천이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샀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그때 당시 1억 2천, 1억 3천이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그때 뭐 2억 안팎이면 다 사요. 광주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다 삽니다. 그거를 한 달만 아니 한 달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들 지금 치잖아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뭐 한 10억씩 번 거지 사실. 뭐 6억에서 10억씩 번 거잖아요 한 달에. 자, 그걸 딱 알고 그 뒤에 이제 얼마 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만뒀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만뒀어요. 12시간 일하는데 유체적인 노동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정신적인 노동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어요. 근데 너무 졸린 거야. 모니터만 계속 보고 그냥 애볼만 날리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마우스만 깔딱깔딱거려. 키보드도 안 써. 채팅 못 치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딱 나왔는데 리니지로 건물 제가 어디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뭐 PD 수첩인지 추정 60분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리니지가 나왔었습니다. 뭐 수입차 사고 외제차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제차 사고 뭐 아파트 강남 아파트 사고 강남에 빌딩 매입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때는 자금 출처 조사도 안 하니까 뭐 그냥 현금 장사잖아요 완전. 어떻게 돼? 그걸 사람들이 진짜냐? 나는 진짜라고 봐요. 그게 진짜 내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사무실에 군주도 찾아왔거든요. 서울에 사신 분이 광주까지 내려와가지고 뭔가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성을 이제 먹으신 군주. 성 먹으면은 또 엄청납니다. 지금과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진짜 저는 이 세상에 돈을 벌려고 머리를 굴리고 실행을 하면은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구나. 그래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께서 해봤어?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다녔는데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어라. 그
큰 사장님과 작은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토토 사장님 하고 있으려나요? 뭐 모르겠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다. 정말로 그때는 아마 은퇴하셔가지고 뭐 잘 굴렸다면 뭐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겠죠. 만약에 잘 되었다면. 안 되었다면 이제 뭐 안 된 거고. 그래서 작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버니까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자친구분과 해외여행 갔고, 약간 이건 썰인데 자기 그 동성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동성 그냥 여자 사람 친구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 동성 친구하고 같이 이제 술을 먹다가 막 펑펑 울었대요. 너 갑자기 왜 울어? 막 했더니 그 여자가, 이거 또 얘기하면 또 그건데, 임창정 씨하고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임창정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그때 2000년도 당시 그걸 다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작은 사장님이 술 먹고, 내가 니들이 어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니들은 잘 모를 거다. 야, 임창정 알지? 야, 그 친구가 뭐 펑펑 울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썰들도 있었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들에게 내가 볼 때 이 게임,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일단 20년 간다. 그때 그랬거든요. 자, 오늘날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남대를 나오셨습니다. 전남대를 나왔는데, 전남대면은 지방에서도 그래도 지방권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전남대면 전라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고, 경상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사실 부산대학교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전남대 나왔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목이 정말 투철했다. 그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었느냐? 결국 본인이 해보니까, 본인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게임은 무궁무진하구나. 성경지명.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주식 안 하고 리니지라는 게임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저는 페인 됐을 겁니다. 리니지가 NC소프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저도 어느 정도의 조금의 도움은 줬겠죠.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야. 내가 하는 그 분야가.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게임의 시스템을 사실 운영자 이상급으로, 개발자 이상, 엔지니어 이상급으로 안 거예요. 그 유저들은 알아요. 오랫동안 하신 유저들은. 그 리니지 안에서는 정치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룰들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 와가지고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고블린을 잡으면 안 돼. 이쪽으로 가서. 쉽게 얘기해서. 아니 게임 내가 가가지고 내가 장비 맞추고 가서 내가 잡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못 잡게. 만약에 잡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죽여요. 가서. 죽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는 척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동맹혈들, 나라로 치자면, 자 북한 저 새끼가 맨날 핵실험하고 하고 있잖아.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면 미국이 딱 해가지고, 야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집합, 일본 집합, 자 코리아 집합, 자 모여, 자 내일 동투기 직전 새벽 3시 30분 북한 친다. 그런다니까. 진짜 그래요. 유엔군 다 집합시켜가지고. 리니지 안에 그 현실이 여러분들이 가서 그거 무시하고 하면 여기서 사냥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한다. 게임 접으셔야 됩니다. 안 접으면 그 어디 가서도 활동 못해요. 다 선포해요. 이 아이디 해가지고 죽여라. 이 아이디 보이면은 죽여라. 계속 공지를 올립니다. 편지를 띄워요. 군주가.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척살령.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리니지를 혹시 하고 계신다면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리니지는요 도박입니다. 그거는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해요. 카드 오픈 카드 깐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물망초님이나 뭐 이런저런 분들이 리니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리니지는 도박이에요. 도박.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잘. 그러니까 리니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00만원, 200, 뭐 1, 200만 원은 그냥 치킨 한 마리 뜯는 것처럼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갑니다. 네, 포세이돈 뭐. 아,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이거 NC소프트를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요. 이런 데서 추천을 했죠, 제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또 우리는 들고 있어요. 우리는 들고 있고 제가 이때 당시에도 5년 전에도 리니지는 1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100만 원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는 금요일 종가는 80만 5천 원인데 83만 2천 원까지 올라갔죠. 이 꺾이더라도 여기서 꺾이더라도요. 이런 데서 뭐 꺾였었더라도 앞으로 꺾이더라도 의미가 없다. 어차피 간다. 이건 어떻게 뭐 차트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앞으로 하락 추세 되면 뭐 40만 원, 30만 원 가겠죠. 갈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뭐 친구나 지인들 또는 여러분들이 리니지를 하고 있다. 제가 우리 VIP 회원분들의 리니지 그 NC소프트 주주지만 안 하셔야 된다. 진짜 리니지라는 게임은 안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거는 절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리니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도 막 주식을 하면서도 옛날에 주식하면서 리니지를 또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안 썼어요. 생각보다. 막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여자가 리니지를 했어요. 여자가 리니지를 하면 돈이 없잖아요. 아이템을 맞춰야 되는 돈이 없다. 그 스폰을 받습니다. 스폰 받아가지고 뭐 구검 6셋 그거 스폰 받아요. 요정해가지고. 그러니까 9크로우에 6셋 전체. 그럼 무슨 리니지 해본 사람 알아? 6검에 4셋, 9검에 6셋, 그저 뭐 뼈셋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맞춥니다. 스폰 해가지고. 9일도가 저때 당시에 2002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9일도 시세가 18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9일도 시세가 그때. 아이템 한 개가 집값이에요. 제 지인도 있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지금 페라리 한 대 값 들어갔거든요. 페라리 한 대 값 들어갔습니다. 리니지로. 자기도 아는데 재밌으니까 못 끄는 거예요. 그거를. 흰기사 구양검 7셋 옛날 그건 그때 이제 거의 지존이었지. 사울 압이 나오기 전 구검 뭐 구레이 6셋 7셋 정도 되면 지존이었어. 거의 지존 7셋에서 8셋 사이.
많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나이 먹고 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옛날 생각 많이 나. 내가 방송을 할 때도 여기 시청자들 보면 우리 시청자들도 나이 많이 먹었어. 보면 겸손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주식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배우시고 처음에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아 개경도 장난 아니지. 막 99배짜리 뜨고 190 몇 배 뜨고 뭐 어떤 거는 막 900 몇 배짜리도 뜨고 초반에는 걔한테 막 헤이 쓰고 헤이 먹지도 않는데 겁나 웃겠지 그것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이제 회원분이 그래요.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연락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겸손님 방송을 볼 때 제 투자 금액이 그때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대다. 제가 겸손님 방송 처음 볼 때가 주식으로 이제 50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5천만 원대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 있더라. 세월이 많이 흘렀죠. 아, 겸손님이 왜 주식으로 적금하듯이 모아가라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그거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1억을 모으는 게 언제 모을까 이 일 하면서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께서요 시간이 지나니까 야 1억만 찍으면 1억도 이제 거의 다 찍었고 앞으로 한 2년 조금 하면 1억 이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1억 다음에 2억은 그러니까 1억까지 모으는 그 기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6, 7년이 걸리고 누구는 8년 걸리고 누구는 10년 걸리거든요. 다 다릅니다. 어 누군가가 누가 더 간절한가 이제 그 차이니까. 뭐 200만 원 월급인데 한 달에 20만 원 쓸 수 있어야죠. 그런데 1억만 딱 찍잖아요. 만약에 1억 모으는데 내가 5년이 걸렸다. 그러면 1억에서 2억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면 끝나요. 하다 보면. 그럼 2억에서 4억 걸리는 것도 1, 2년이면 끝나잖아요.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주식의 어떤 상승 유무에 따라서. 그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가장 힘들어요. 1억 모으는 게 가장 힘들어요. 시드머니라 그러잖아요. 1억 모으는 게. 어떤 사람은 6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8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데 내가 8년 걸려가지고 1억 모으는데 그 다음 1억 버는 것은 1년이면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리니지로 쓴 돈만 하더라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한 대 값은 다 그쵸? 리니지 하신 분들은 차 한 대 값은 다 날리셨을 거예요. 그 정도면 썼을 겁니다. 투자도 아니고 날린 거죠 그거는. 예전에 조폭들이 많이 한다. 많이 하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토토나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냥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왜 토토를 하느냐? 그건 도박인데 맞추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코어를 맞추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이제 다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도박이라는 거고 그런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 칠지 누가 알아요? 어떤 종목이 내일 올라갈지 내가 사가지고 이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마치
5일선 타고 가다가 차트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차트를 차티스트들이라 그러죠. 5일선 타고 올라가. 5일선이 꺾이면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NC소프트는 진작에 매도가 나왔었네. 꺾이면 매도인데 꺾이면 매도고 꺾이면 매도고 꺾이면 매도잖아요. 꺾이면 매도고 꺾이면 매도야. 이게 다 매도거든. 이게 다 매도 자리인데 매도를 했다면 끝났지 이거는. 진작에 끝났지 진작에. 심지어 누군가가 여기서 샀어. NC소프트를. 근데 다른 어떤 방송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거 손절 치래.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NC소프트를 손절을 치래. 그래서 손절 쳤어. 손절 쳤더니 더 떨어져. 아, 잘 쳤다. 그러다가 손절 친 가격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져. 시간 지나서 그래. 주식은 역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시간 지나서 보니까 여기 위에 가 있는 거야. 그럼 가만히만 있었어도 손절 안 치고 안 팔고 30만원에 사가지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거 2배 이상 먹는 거거든요. 한 3배 먹는 거고. 그런 거야 주식이.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코스피 있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코스닥 장기적으로 아마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3천만원치를 예를 들어 3천만원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시는데 막 사고 3천만원, 5천만원을 주식을 막 사요. 지금 투자 금액이 1천만원, 2천, 3천, 4천, 5천 이렇게. 근데 3천만원치를 샀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게 물론 좋을까요? 좋겠죠.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천만원으로 3배 올라가는 거 그럼 9천만원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1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뭐 한 1200만원씩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식이 어떠한 종목이 NC소프트처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NC소프트를 2002년도에 샀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1000만원 3천만원치를 사고 그다음 여기서 1년 2년 3년간 1200만원씩 4년 5년 6년 7년 동안 이렇게 계속 사왔다면 계속 이걸 사잖아요. 8년 9년 10년 11 12 이렇게 사왔다면요, 이거 얼마가 돼 있을까요 지금쯤은? 처음에 만원대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 돈을 못 벌잖아요. 기분은 좋을지언정. 근데 내가 여기서 바로 안 올라가고 계속 모아가요. 이런 데서 계속 모아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모아가요.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딱 모아갑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1, 2, 3, 4, 5, 6 한 6년 정도, 대략적으로 한 6년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대박 아닌가요? 30배 올라간 거거든요. 30배. 여기만 하더라도 6년 딱 모아갔는데 3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10% 20% 먹으면 기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체 계좌 중에 1, 20%만 먹어도 기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해해요. 300만원 600만원 수익 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 1억치를 사고 나서 쫙 10배 20배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3천만원치를 샀는데 물론 10배 올라가면 좋겠죠. 3천만원치 사가지고 10배 올라가는 거랑 1억 사가지고 10배 올라가는 거랑 3억 사가지고 10배 올라가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드머니 투자 금액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식을 안 올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주식 올라가면은 얼마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걸로 뭐 집 살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고 있는데 또는 사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 매수 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주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주가가 5년, 6년 동안 계속 떨어지거나 횡보를 쳐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사요. 이번 달 사고 다음 달 사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5,000원 떨어지고 6,000원 갔다가 7,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9,000원 갔다가 자 나는 그 종목을 예를 들어 1억치를 샀다. 모아가지고 뭐 7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모아가지고 1억치 샀다.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5만원 10만원 갈 때 거기서 포텐셜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팔고 그렇게 먹고 팔고 그거를 스노우볼처럼 딱딱딱딱 복리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단기적인 방향성보다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건 투기에 불과하다. 즉 맞출 수가 없다. 그래 그래프를 보지 말고 차트 5일선, 21선, 121선 이런 거 볼 사실상 안 보는 거나 아직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주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과 달라야 되겠죠. 즉 한 줄 결론이 무엇이냐?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못하죠. 떨어지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주식은 계속 사 모아야 된다. 내가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인데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면은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 금액이 이제 한 1억 됐어요. 근데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 완전히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뭐 모으려고 했을 때 한 종목당 A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1,000만원씩 나는 사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나눠가지고 이번 달에 예를 들어 한 100만원을 샀어요. 이 A라는 종목에다가 100만원어치를 딱 샀는데요. 한 종목당 1,000만원씩 이거 A, B, C, D 뭐 이렇게 있겠죠. 딱 100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0% 수익이 나고요. 100% 수익이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100만원어치 샀는데 50% 올라가고 100% 수익 나 있고 해봐요. 기분 진짜 안 좋지. 나 이거 1,000만원어치 살려고 했는데 나 이거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돈 없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달 100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100% 올라가는 거야. 막 뭐 해가지고 막 실적이 엄청 좋대. 공장이 풀로 가동이 된대. 막 산소 호흡기 만들고 뭐 심장 충격기만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간대. 가버렸어.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 수익이야. 짜증나지. 슬프죠. 화납니다. 화나. 슬프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분노가 치을 우리 VIP 분들은 분노가 나죠. 분노가. 한 종목당 나는 3,000만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300만원어치만 산 거야. 근데 그 300만원어치가 막 300% 가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럼 900만원 수익인데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 내가 3,000만원어치를 샀다면 내가 사 모으고 나서 그게 움직였다면 9,000만원이거든요. 내가 1억치를 사 모았다면 3억 수익이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하고 2,000만원 투자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고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전체 계좌 뭐 20% 30%가 뭐가 의미가 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제가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예요. 마이너스 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위기라고 보고 떨어지니까 짜증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사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8,000원으로 떨어졌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사보고. 자 7,000원 떨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사보고. 6,000원 떨어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터졌어. 막 5,000원 4,000원 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회사 뭔가 문제 있나? 야 대한민국 끝났다. 야 세계 대공황이 온대. 이번 위기는 저번과 다르다. 2008년과 다르다. 97년도 IMF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손절매를 다 던지는 거예요. 반대매매 나오고 손절매 나오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근데 이번에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겸손 시청자분들은, 겸손 매니아분들은 어떻게 했어? 여기서 다 사버렸잖아. 우리 여기서 다 샀잖아요. 맞습니까? 자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시청자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청자들은 너무 좋아. 3년 전 5년 전 시청자들과 달라요. 샀죠? 공포를 노리고 공포에 샀고 위기에 샀으니 위기를 기회라고 본 게 여러분들이었고, 그걸 샀으니 당연히 오늘날 이 상승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차 팔고 보험 해지하고 막 샀잖아 우리 파밍님. 파밍님 같은 경우 차 팔고 보험 해지하고 막 여기서 막 다 주워 담았어. 파밍 막 줍줍했단 말이야. 요원을 실어가지고 다 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파밍 왈 뭐라 그래.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말이야. 진짜 이거 시청자들 중에 진짜 그 누가 경소님 저는 요즘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전에 형님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루님 저를 5년 전에 알았다면 글쎄 인생 좀 바뀌었을걸. 많이 바뀌었을걸. 내가 7배 이상 먹었거든. 전체 계좌 7배 터뜨렸거든 제가 최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VIP를 좀 생각하고 있거나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 됐든 3달이 됐든 가입을 하세요. 코스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막 하시는데 이거 뭘 너무 많이 올라요. 이거 가지고 고작 이거 가지고 이것도 아닌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거 각도가 다르잖아. 각도가 다르잖아 이거. 그렇죠. 여기서 이 각도와 저점과 이 각도와 자 이 각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뭐 이 각도와 이 각도, 이 각도와 이 각도 완전 다르잖아요. 올라가는 게 폭 자체가. 그러면 과거 움직임이 대략적으로 5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갔다니까 4배 올라간 거잖아요.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 4배다. 그러면은 저점 대비 4배면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4배 곱하면 코스피는 앞으로 3000 시대가 오는 거다. 3000 시대가 아니라 4000, 5000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스피 3000, 4000, 5000 오기 전에 부지런히 주워 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워 담아야.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또 사야 되고, 뭐 보너스 상여금 받으면 뭐 사면은 사야 돼요. 앞으로 뭐 다시 코스피 1500 온다고요? 1000포인트 깨진다고요? 저는 그거 몰라요. 자,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
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야 된다. 코스피 3000포인트 와가지고 3000포인트를 이제 딱 찍었잖아요. 자, 겸손히 뭐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3000 간다 그랬죠. 라고 얘기를 언젠가는 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런 얘기가 하는 날이 옵니다. 저는 3000포인트를 오래전부터 외쳤습니다. 주식을 사 모으신 분들, 이때부터 주식을 사 모으신 분들은 3000포인트 때 이미 다른 삶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고, 자, 코스피가 3300 가고 3500 가고 3600 가고 4000포인트, 5000포인트, 택시기사, 뭐 어디 영수 엄마, 뭐 철수 엄마, 영이 얼마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뭐 사면은 20% 수익 났네, 10% 수익 났네, 30% 수익 났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는 이제는 완전 버블이다. 마음껏 누려라. 자, 비중 줄여라. 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번 코로나 폭락이 정말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44%인데 지금 플러스 1%로 됐습니다. 신천 비상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비상님. 비상님도 감 잡으셨죠? 감 잡았을 거예요. 제가 주식을 사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경력 자체는 19년 차인데 18년 했죠. 지금 이제 19년 차인데 2002년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 빨리 시작했으면 누구보다도 주식을 빨리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면 되는 거다. 아니, 이건 간단한 거다.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더 좋은 기업이 있거나, 내가 샀을 때는 이 기업이 좋아서 샀는데 이제 한 5년 7년 지나니까 10년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 기업은 이제 도저히 돈을 이제 벌 수 없겠구나, 사업 자체가 이제 하향으로 가겠구나 했을 때 파는 거고, 그럴 때 파는 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300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단순히 지수가 같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목들은 2배, 3배, 4배, 5, 지금도 코스닥에서는 개별주들, 뭐 중소형주 종목들은 뭐 2배, 3배, 5배 이렇게 이상 가잖아요. 지금도. 인생 역전의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파산을 했겠지만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거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 시청자들이 다 맞이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부자 될 수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동안의 금융교육, 그동안의 겸손한테 엄청난 훈련, 진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쌍욕 얻어먹고 가끔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자존감 떨어질 대로 개쌍욕 얻어먹고 막 했는데, 겸손이 왜, 겸손 형이, 겸손 저 새끼가 왜 욕을 하고 쌍욕하고 강하게 얘기했는지 오늘날 롱멜 장군처럼 오늘날 알게 되었다. 이제 저 욕 안 합니다. 뭐 욕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다 상황 다 종료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즐기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다 할 줄 알겠죠. 코스피가 1500 간다, 1400 간다, 뭐 1800 가도 사고, 1700 가도 사고, 1600 가도 사, 1500 가. 바닥 예측하지 말고 돈 있으면 그냥 사세요. 바닥 예측하지 말고 1400 사고 1300. 근데 안 온다. 안 오고 뭐 1500까지 찍고 간다, 1800 찍고 간다, 2000 찍고 간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뭐라 한 거예요, 사실. 너무 답답한 거거든. 이거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깨닫는 거야. 그럼 다음 시청자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시청자들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제2의 하루님, 제2의 유빈님, 제2의 파맹님이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해야 돼? 좋은 얘기 많이 해줘야지. 단타 치면은 뒤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좋은 얘기 해야죠. 서로가 다독여 주면서. 제
지금 엄청나죠. 돈을 이제 긁어 모을 일만 남았어요. 언제 회수하느냐. 우리 VIP 회원분들은 그럽니다. 언제 돈을 회수하느냐. 우리가 뭐 일부 판 것도 있죠. 뭐 90%, 100% 수익 나가지고 뭐 판 것도 있고, 60% 수익 난 거 뭐 판 것도 있고, 100% 수익 났으니까 뭐 팔고, 뭐 120% 수익 났으니까 매도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200%, 300%, 400%, 500% 수익 난 것도 안 판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남들이 공포와 두려움, 그거에 떨어가지고 손절매가 나온다거나 투매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있었고, 오히려 차 팔고 주식을 샀죠. 차 팔고 보험 깨고 주식 다 샀습니다.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지나고 보니까 저게 기회였다는 거죠. 기회는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까? 겸손 방송을 열심히 보고 꾸준하게 올바른 금융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여러분들 기회를 다 잡았을 거예요. 물론 오늘도 이것도 기회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이 뭐가 의미가 있죠? 코스피 지수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코스피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도 가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죠. 자,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갔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갔다고 쳐요. 앞으로 뭐 몇 년 후가 됐든. 그러면 5,000포인트에 20대, 30대, 지금 시청자들처럼 20, 30, 40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때 되면 뭐 예를 들어 모르겠어 언젠지 뭐 앞으로 10년 뒤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됐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럼 10년 뒤에 20대, 30대가 취업해가지고 또 주식에 입문해요. 코스피 5,000포인트. 5,000포인트에 샀는데 막 3,000포인트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어떤 이유? 이번에는 질병, 그전에는 금융위기, 그 전에는 또 금융위기. 그건 또 벌벌 떨겠지.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겸손 매니아분들은 이미 1,000포인트대에서 샀으니까, 물론 2,000포인트에서 샀었고, 그리고 5,000 갔다가 2,800 떨어지고 3,000 떨어진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다시 얘기를 하면요. 코스피를 500포인트에서 산 사람이 500, 600, 700에서 산 사람이 2600까지 가다가 14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주식을 산 사람들, 코스피 지수 500포인트, 600포인트에서 산 사람이 2600까지 갔다가 1400까지 떨어졌는데 뭐가 이게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 무서울 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야, 진짜 이 거짓말처럼 이거. 야, 이래서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거야. 이래서 이 지지가 돼버리잖아 여기서. 그럼 더 보면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역사상 계속 이거는 우상향이 우상향 이렇게. 그럼 이 큰 틀이 결국엔 이게 계속 우상향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 큰 안에서 이 월에서 고통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마찬가지 20년 전에 여기서 산 사람이 이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래도 지수가 1400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올라간 거니까 20년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어요. 자,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자, 코스피
5천도 가고 6천도 가고 7천도 가고 만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10,000포인트 갔어요. 10,000포인트 간 코스피 지수가 한 6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급락 맞았어요. 한 1,500, 2천에서 산 사람이 6,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갔다가 6천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벌벌 떨겠습니까? 벌벌 안 떨지. 그때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는 막 50대, 60대, 70대 되어 있는데 내공이 다 쌓여 있는데 그때 그래 맞아 지금 더 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어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잖아요. 그거예요. 물론 미국 지수가 낙스닥 지수는 다 회복을 했잖아요. 다 회복했습니다. 코로나로 떨어지는 거 낙스닥 지수 다 회복했고요. 다우 지수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니까 네, 그렇죠. 뭐 S&P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죠. 또 급등 나왔고요. 이러면 대한민국 지수가 내일 또 올라가는 거죠. 물론 뭐 장중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목별 또 급등이 또 나옵니다. 또 상승이에요. 내일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럼 우리는 오늘 내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가. 와 이거 마켓 타이밍 내가 그랬잖아. 얼마 전에 주식 그 상담 VIP 상담 받았을 때 지금 사는 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700에서 1700, 1800, 1900에서 내가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뭐 문자 카톡이라든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내가 말은 길게 못해. 근데 자꾸 물어보더라고. 계속 물어봐. 안 비싸다. 다른 방송 봤는데 뭐 떨어지더라. 어떤 교수가 그랬는데 모식이라는 교수가 2차 파동 온대요. 7, 8, 9월 달에 늦어도 7, 8, 9월 달에는 온대요. 오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지. 이때 온대요. 어때 방송에서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경선님은 사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혼동스러워요. 그럼 그 방송 보세요. 그 방송 보고 그 사람 따라서 해.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방송이나 어떤 사람들 방송을 볼 때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을 볼 때 딱 한 명만 찍어요. 한 명만 찍어서 그 사람하고 그냥 끝장을 본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라고. 근데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차트 보고 손절치고 1차 목표가 뭐 이평선이 어떠고 거래량 이평선 얘기하고 거래량 뭐 수구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샀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조건 검색 막 팔고 그런 거는 제발 걸러라. 한 사람만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20년 이상 간다는 마인드로 하시라고요. 라인은 그렇게 타는 거야. 회사 생활도 그래. 근데 주식만큼은 저 사람이 진짜 올바른 투자자구나. 저 사람 말을 바꾸지 않구나. 자신감이 있구나. 장기 투자하는 거구나. 가치 투자구나. 저게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딱 찍어가지고 끝장을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련지 모두가 다 내 맘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부자 돼. 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롬멜 장군이 뭐라 그랬어? 사막의 여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전투. 부하들에게 여러분들이 부하가 아닙니다. 제 부하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등해요. 다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롬멜 장군이 그런 얘기합니다. 병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얘기와 어떤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혹독한 훈련만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갈 것이다. 즉 혹독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전투 사례에서 보면은 해병대라든지 특공대라든지 어떤 특전 그런 특수부대 사람들은 잘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게 진짜 그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뭐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경험에서 나오는지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강사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요. 어떤 사업적으로 뭐 상가 건물 뭐 부동산이잖아요. 거기서 강의를 하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거짓이 아니라. 저는 주식에서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사실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우리나라 재벌들도 부동산 재벌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벌이잖아요. 부자고. 마찬가지 우리는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주식을 최대한 많이 사면 되거든요. 좋은 회사 골라가지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유망한 제가 운동선수였어요. 제가 유망한 운동선수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전국에서 막 상관왕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이 겸손이. 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6번 했나? 6번인가 7번 했어요. 6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전국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국 대회에서 6번의 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 MVP도 제가 받았었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새벽 운동도 하고 오후 운동을 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까지인가 운동을 하고요. 아침 7시 반까지. 그리고 밥 먹고 학교 나갑니다. 4교시까지는 음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후 운동을 2시 반부터 5시까지 합니다. 자, 필요시에는 오전과 야간에 추가로 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걸 6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6년 했었고 운동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고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2시에서 한 3시, 1시에서 3시 사이 쥐가 납니다. 근육 경련이 나요. 허벅지, 종아리.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그거 한 번씩은 인생 살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수시로 왔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 번 토했고요. 숨이 그냥 찬다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빡세게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시간, 내 라이벌과 똑같은 시간, 막 이렇게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누가 더 효율적으로 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 누가 더 강도 높게 했는가, 딱 그 차이예요. 그게 바로 노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양 앞에서는 장사 없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양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50분 뛰는데 살이 좀 빠진 게 좀 덜하다. 그러면 하루에 50분 뛰는 것을 하루에 2시간 뜁니다. 나눠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왔었던 이유도 그냥 양으로 조졌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양이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거 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지?
왜 이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지? 이렇게 실적이 좋고 재무가 좋고 앞으로도 좋은데 이 회사가 왜 내려갈까? 퍼가 왜 10배밖에 안 되지? 8배밖에 안 되지? 7배밖에 안 되지? 다른 같은 섹터는 퍼가 14배, 20배인데 왜 이 회사는 퍼가 5배, 6배밖에 안 되지? 왜 저평가되어 있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나? 없는데? 왜 이게 떨어지지? 그럼 사는 거예요. 기다리면 거짓말처럼 5만원짜리가 20만원 가 있어요. 경쟁 회사들은 10만원에서 12만원, 13만원, 15만원 가 있을 때 이 회사 5만원이 20만원, 25만원, 30만원 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 일단은 시간, 모르겠어. 나는 시간으로 투자했어. 시간, 그냥 시간. 그 다음이 이제 내가 알고 재무도 알고 뭣도 알고 기업의 분석도 알고 어떤 대중들의 심리도 알고 이거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다음 코스가 철학이더라고. 인문학. 그 고도의 인문학과 철학. 재무를 잘 보면 회계사들이 그러잖아요. 저 재무 잘 봐요. 그럼 내가 물어봐. 그래서요? 그러면은 회계사들이 제일 부자가 돼야지. 근데 이 재무 분석하는 게 일반인들도 어지간한 일반인들도 이거 공부하잖아요. 3년에서 한 5년이면은 다 마스터합니다. 웬만한 거 다 마스터해요. 자, 마음 잡고 공부하잖아. 3년에서 5년 딱 하면은 그냥 다 해요. 한 7년 하잖아요. 회계사 해도 돼요. 그 정도입니다. 본인이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근데 재물을 잘 본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주식은. 나의 그 주식에 대한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주식을 하고 있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막 차트 보고 거래량 확인하고 뭐 보고 뭐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막 그걸 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 어디로?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식 지금 왜 하고 있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기 위해서. 사고 싶은 거 고민 없이 사기 위해서. 그래서 주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느냐? 싸게 거래가 되는 거.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들을 골라가지고 분산 투자해서 나눠서 사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거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 내 노후에 팔면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가면 10배짜리, 20배짜리, 30배짜리 먹고 싶잖아요. 1000%, 2000%, 3000%짜리. 한 종목에서. 그거 10년, 20년 보유하면 먹거든요. 100배도 가능하고 200배도 가능해요. 근데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한 달 만에, 3달 만에, 6달 만에 10배, 20배, 30배가 터집니다. 그럼 그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터졌을 때 내가 1000원짜리를 샀는데 1000원짜리가 10만원 가잖아요. 100배 가잖아요. 그걸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만이 1000원짜리가 만원 갔을 때, 2만원 갔을 때, 3만원 갔을 때, 10만원 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또 다 얘기했습니다. 단타만 치고 손절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2배, 3배, 4배, 5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30배요?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죠. 저도. 자, 내가 얘기해볼까요? 자, 삼성 NC소프트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거 앞으로 또 10만원, 20만원 또 가겠죠. 자, 이거 10만원, 20만원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알려줘도 못합니다. 왜? 느리니까. 네. 아이, 저거 말고요. 겸손히 알잖아요. 시가총액 막 1000억짜리 전후 되는 거.
가벼운 거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가난한 마인드예요. 결국. 겸손 특강은 믿고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이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진짜 이번 특강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 없어요? 다음 주 내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함부로 막 손절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돈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 휩쓸려요. 과거에 얼마가 손해가 났든 주식으로 얼마의 그런 손실이 났든 간에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장이 열리면 자, 단돈 10만원이더라도 자, 30만원이더라도 50만원이더라도 만원이라도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사서 모으세요. 그거를 한 5년 동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풀릴 겁니다. 딱 5년만 참으세요. 5년만 참으면 여러분들 그 시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자산이 어느 정도 발판이 되고 그 발판을 이용해서 이제 억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억대로 가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벌써 올해 6월 달이잖아요. 6개월이 됐습니다. 흘러갑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뭐 50, 60이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 30대 분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고 최대한 주식을 사 모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40대, 50대에 진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일에 치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 과거 방송 보다가 신라젠 실체 있다는 분 찾았어요? 양전님 오케이. 양전님 그 얘기 내일 들어오시자마자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찾으셨네요. 네. 굿. 좋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승리하셔가지고 자상 증식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경선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